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일, 현재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오늘 본 전문가가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완벽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목처럼 완벽 분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영상은 본 전문가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영상 찍은 거기 때문에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지 절대 맹신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양약품에 대해서 보유자 분이시라든지 또는 일양약품을 한번 매수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내용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제가 한 20분 내로 컷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 20분이 간혹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 영상 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 의견으로 작성한 것이기에 절대 수익은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수익은 보장하지 않고 본 영상 내용은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양약품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946년도 설립됐습니다. 6.25 전쟁 1950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먼저 회사가 설립이 됐다는 거죠. 회사 설립 연도로만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보다 한 10년 늦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양강장제로 유명한 영비천, 영비천하고요. 그리고 원비디, 원비디를 개발한 회사고, 이렇게 자양강장제 영비천과 원비디로 성장한 회사가 요 일양약품이라는 회사입니다. 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슈펙트라고 해서 만성 백혈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놀텍은 보시는 것처럼 위12장 궤양, 위궤양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저분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 종속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양약품의 종속 회사인데요. 먼저 중국의 양주 일양제약유한공사라고 있고, 그리고 충북 음성의 일양바이오팜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주소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저분해졌는데 한번 내용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제, 주사제, 현탁제, 의약품 생산 및 판매. 한마디로 중국 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즉 백신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인플루엔자 백신도 여기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양주일양 제한유한공사는 회사가 이렇게 생겼고요. 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양약품이 주요 계약을 현재 어떤 회사들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회사들과 조금 계약을 맺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이센스 아웃 계약 총괄표인데요. 이거는 다트 전자공시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양약품이란 회사는 위궤양제 치료제로 위궤양제 전문 의약품으로 놀텍을 개발한 회사고요. 그리고 만성 백혈병 치료제로 슈펙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일단 놀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가지고 바레인, 쿠웨이트, 중동 지역 하고요. 중동 지역 그리고 놀텍과 슈펙트는 동유럽, 동유럽이고요. 그리고 슈펙트 같은 경우는 중국,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바이오파스 같은 경우는 남미입니다. 남미 제약바이오 회사의 제약바이오 회사와 MOU 체결까지 맺어가지고요. 한마디로 백혈병 치료제를 남미에서도 남미의 제약바이오 회사인 바이오파스의 판매권과 개발권을 부여한 거고요. 그리고 슈펙트 한번 볼까요? 알팜, 즉 우리가 여기서 이걸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슈펙트, 러시아 국영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이 알팜의 슈펙트 MOU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슈펙트 또 300,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만 보세요. 슈펙트랑 놀텍을 중국, 그리고 중동,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과 동해 국가와 MOU 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펙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알약이고요. 그리고 600g으로 되게 큰 알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 같은 뭐 효능 같은 경우는 만성 백혈병 네, 치료제라고 하고요. 눌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효과는 12주간 궤양의 단기 치료, 위궤양의 단기 치료라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 일양약품의 슈펙트가 왜 코로나19 테마주로 분류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양약품의 슈펙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추적 끝에 안정성을 비롯해서 입증을 받았어요. 즉 지금 항암 관련 뭐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항암 신약 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아직 3년 또는 4년 동안에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약품들 가지고 코로나19 백신, 뭐 전임상 단계, 임상 1단계 진입, 임상 2단계 진입으로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동상 일양약품의 슈펙트라는 만성 백혈병 치료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10년간의 추적 끝에 일단 안전성을 입증받은 항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일양약품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임상 시험한 결과 70% 이상 사멸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독감 치료제인 아비간, 일본에서 만든 아비간이라는 독감 치료제랑요,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보다도 오히려 효능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요 이슈로 인해서 이 일양약품 슈펙트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첫 상한가를 기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 일양약품의 김동현 대표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슈펙트는 만성 골수 백성 백혈병 치료제인데 어떻게 코로나19를 치료하나?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 등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렘데시비르나 그리고 칼레트라, 클로로킨, 아비간보다 효능이 우수하다. 클로로킨은 현재 탈락했죠. 렘데시비르는 지금 현재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한국보다 먼저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는데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게 승인을 받지 못했을까? 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먹는 약 형태인 슈펙트를 복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기 어려웠다. 즉 이게 크기가 큽니다. 슈펙트가 기본 알약 같은 경우가 이 정도라면 슈펙트 알약이 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먹는 약 형태, 즉 인공호흡기 단 사람한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뭐 상황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 겁니다. 근데 요거는 러시아 정부에서도 그리고 요 일양약품이라는 회사에서도 잘 밝혀주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주담이랑도 통화를 한번 몇 번 했었는데 주담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7월에 지금 족제비 임상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인데 이것도 곧 때가 돼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는 아주 그냥 형식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러시아 및 임접국인 벨라루스 지역 내 11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경증 중독 145명 대상으로 이뤄진다는데 이건 좀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145명에서 180명으로 늘었고요. 임상 대상으로 하는 환자들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11개 의료기관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8개로 늘었고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 감염병 중앙 백신 연구소가 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팜에서 임상시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빨리 러시아로 배송하기 위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까지 일양약품에 수배해줄 정도로 적극적이다. 한마디로 러시아에서 직접 이 슈펙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만들겠다 하면서 일양약품의 임상 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험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더 빨리 만들어질 거다 백신이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좀 변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슈펙트는 변종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표가 대표 입으로 직접 말을 한 건데 가능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일단은 렘데시비르보다 유리하다고 김동현 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면은 이 슈펙트, 즉 성분명 라도티닙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가 복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가능성을 없앤다고 합니다. 네, 또 슈펙트가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을 도와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없애도록 돕는 것도 코로나19 치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더 그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약 안정성도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에서 슈펙트 사용이 어렵냐? 네, 정말 우리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슈펙트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거를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슈펙트 사용이 어렵나? 라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김동현 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슈펙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네, 6월 기사잖아요. 네, 7월 족제비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인데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 임상과 국내 동물 실험 등 결과를 다각도로 살피고 네, 슈펙트의 국내 적응증 추가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 EU 식약처에서 슈펙트의 적응증 추가를 승인하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족제비 임상은 현재 일학약품에서는 7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발표가 안 됐고 러시아의 임상을 지켜보면서 식약처의 슈펙트의 적응증 추가 승인을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10일간 치료하면 1인당 약값이 500만원 정도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슈펙트는 2주 치료 기준으로 73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실제로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평균적인 기준에서 이 김동현 대표가 말한 것 같은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비용이 비싸면 백신 비용 접종하는 비용이 비싸면은 그냥 개발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동현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방금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의문 가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서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방금 전 인터뷰 중에서 족제비 임상, 우리 보통 코로나19 백신이든 어떤 전문의약품 백신이든 흰 질을 가지고 임상시험 대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왜 족제비 가지고 임상을 가질지 임상시험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질병연구와 신약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진은 네, 가장 익숙한 동물은 실험용 흰쥐잖아요. 근데 이 패럿, 네, 패럿이라고 합니다. 이 패럿 같은 경우 족제비과의 패럿 같은 경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우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캐나다 델하우지드 네, 앨리슨 켈빈 교수는 이 족제비과의 패럿이 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폐와 5개의 폐엽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바이러스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연구에 적합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궁금증. 변종 코로나에 왜 효과적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신문 기사는 2020년 7월 22일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NA 백신사 코 속에 뿌리는 독감 백신 죄송합니다. 네, 독감 백신 개발 시동입니다. 이런 건 광고니까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NA 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가 이 일항약품이랑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사제가 아니라 코 속에 뿌리는 독감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네,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의 교차 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일약약품과 NA 백신이라는 백신사에서 만든 MOU 체결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 코 속에 뿌리는 독감 백신 개발과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네, 코 속으로 뿌리는 즉 비강으로 흡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김동현 대표고 이게 NA 백신사의 네, 대표인데요. 네, 이 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처음 제가 김동호 대표네요. 예, 김동호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김동호 대표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4일 기사입니다. 이거는요. 2018년 10월 4일 기사인데 일단 이 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미국 기업 넥스트 아주반트를 인수하고 NA 백신 연구소로 일을 받고 한국에서 운영 중이고요. 이 대표의 좀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놀루션 현재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잖아요. 이 제놀루션을 지난해 매각한 회사, 2017년에 매각했다고 하죠. 과학자로서도 물론이고 사업자로서도 능력을 보여준 거다. 제가 여기 신문 기사까지는 읽었을 때, 이 사람 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 했지만은 이 제놀루션을 매각했다. 네, 제놀루션 5만 원까지도 상승 나왔던 회사잖아요. 네, 한마디로 가학자로서도 이 사람 정말 유명하고 그리고 사업자로서도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더욱더 신뢰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양약품을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정치적 승부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보십시오. 자,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세계 최초로 등록했고요.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 딸도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짜 2020년 8월 11일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러시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검증을 깐깐하게 할 거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러시아 백신 원숭이한테도 안 쓴다고 얘기를 했고 20일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평가위에 직접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로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코로나19 백신 연구 등 러시아 세계기관 제재 한마디로 견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미국이 참 웃깁니다. 네,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가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정말 뭐 기간도 제재하고 그리고 원숭이한테도 안 쓴다고 했는데 미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3상전 승인할 수도 있다. 제가 한마디로 내로남불 같은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혈장 승인해가지고 국내에서 시노팩스랑 녹십자 홀딩스 EUB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 혈장 같은 경우가 진짜 효과가 있어서 승인 나왔다기보다도 백악관 압박에 따른 결정, 즉 오는 11월이 미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당대회 바로 전날에 이거를 기습 발표를 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백신도 이상 후에 국가 승인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이 스푸트니크에 이어서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도 9월에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네,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전쟁, 네, 누가 달나라에 먼저 발을 닿냐 했던 그런 우주 전쟁, 즉 경쟁을 했던 것처럼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각국의 위상이 백신 개발을 세계 최초로 한다는 거는 각국의 위상이 어느 국가가 제일 정점을 찍냐, 제일 최고로 올라가냐, 그리고 그 국가의 대통령의 지지율도 부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 총력을 들여서 이 백신을 개발하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먼저 백신을 개발했다, 이 백신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서로 까대기 바쁜 거고요. 그럼 이 스푸트니크 백신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 개발한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을 전임상 단계와 임상 1상, 임상 2상을 하고 바로 러시아에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모스크바에서 지원한 4만 명 대상으로 현재 접종을 이번 주부터 돌입을 했다고 하고요. 4만 명 접종이 끝난 다음부터는 오는 11월부터 경증과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이걸 먼저 사용을 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이 이 백신을 맞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조금 이 안전성에 의문을 가진 이유는, 일단 임상 2상에 참여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낙수 좀 할게요. 임상 2상에 참여한 사람이 3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든다고 하면은 그거겠죠. 각국 견제. 글씨가 개판인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 임상 때 3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정보가 너무 제한적. 안 알려줍니다. 일양약품도 제가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이 라조틴입이라는 슈펙트에 대해서만 알려주기만 하고, 현재 족제비 임상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결과가 나와도 회사 내에서 그냥 알아서 발표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더 밝히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계속 현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국에서요. 이제는 이 알팜이라는 회사와 슈펙트 그리고 일양약품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팜이라는 회사는 알팜은 일단 러시아 국영 제약바이오 회사 기업 중 하나고요. 한마디로 러시아의 셀트리온 또는 한미약품 정도 급의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고 시총이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일양약품에서 먼저 2004년에 슈펙트라고 해가지고 만성 백혈병 골수 치료제, 즉 전문 의약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10년간의 추적 끝에 일단 안전성을 입증받았고, 알팜이라는 회사랑은 2014년에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에 직접 슈펙트의 개발권과 판권을 부여를 한 거죠. 자,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알팜이라는 러시아 제약바이오 회사 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도 못하고 러시아도 못하기 때문에 팝하고 번역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2020년에 전례 없는 도전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에 도전을 했다는 거고요. 알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과제는 러시아 국민들을 위한 코로나19랑 싸우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것. 2020년 6월 3일 민스크 1은 아르틀레기아지 약물을 처리했고 아비드19를 위한 식이요법 체계적으로 권고했다.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알팜 약품인 코비드19, 코로나19 상대로 한 임상 및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라도티닙, 슈펙트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알팜의 약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슈펙트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즉 라도티닙이죠. 이제 정말 곧 발표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이 일양 약품에 대한 분석 영상을 찍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양약품이 현재 오늘 날짜가 전일 날짜죠. 2020년 8월 31일인데 영상은 현재 9월 1일에 찍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1시이기 때문에요. 전일 종가가 81,400원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일양약품 같은 경우를 현재 CMO 위탁 생산 업체이고, 게다가 슈펙트에 대한
네, 부분을 저는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렘데시비르나 뭐 나파모스타트나 또는 뭐 덱사메타손보다 저는 훨씬 더 효능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임상 3상 진행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학약품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일학약품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게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추천 사유, 제가 직접 분석을 하고 추천 사유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투자의 지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는 게 맞은 것 같아서 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약품 본주입니다, 먼저. 네, 본주 같은 경우는 그냥 81,000원에서 79,000원 사이 폭넓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는 9만원 잡고요. 2차는 10만원 잡고 3차는 12만원 잡습니다. 손절가는 제시를 안 드리는데 손절가가 없는 이유는 이 회사는 손절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아직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한테 안 너무 이른 얘기죠. 마스크 없는 일상을 기대하기도 힘든데요. 네, 근데 코로나19 시대 때 백신 관련주는 여러분 시젠 보시고 신풍제약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젠 3만원짜리 회사가 31만원까지 갔고 신풍제약 6천원짜리 회사가 10만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 6개월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일학약품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일학약품은 현재 3월달 주가 대비해가지고 4배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네, 즉 현재 8만 원인데 이거는 아직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요거에 대한 이슈가 또 터지게 되면은 저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무조건 다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학약품과 더불어서 우선주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진입 라인은 92,000원에서 91,000원 사이 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11만원, 2차 12만원, 3차 15만원 제시 들어서 일학약품 우선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선주 같은 경우가 왜 추천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맥락은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제가 왜 우선주까지 같이 추천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은 여러분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학약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번 단체 톡방이 들어오셔가지고 일학약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카톡 저장해 주세요. 제 아이디 ZXZX367이고요. 네, 저장해 주시고 저한테 1대1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방 여러분들께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문가 땡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